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주는 친절한 K입니다. 오는 11월 발행되는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 전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죠. 어제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제주형 지역화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룸의 신익헌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우선 제주형 지역화폐 생소한 분들 아직도 많으신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11월 발행 예정인 제주형 지역화폐 명칭은 탐나는 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 20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500억 원, 2022년에는 2,000억 원 등 총 3,7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 한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다 보니 가맹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어려운데요. 코로나19로 시행된 제주형 재난지원금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 가실 겁니다. 이용 확대를 위해 최대 10%까지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 사용자 입장에선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를 9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선 할인 방식과 10만 원짜리를 구입하면 11만 원으로 충전해주는 후 할인 방식이 있는데 제주형 지역화폐의 경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주형 지역화폐가 지금 11월에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제주사랑 상품권이라는 그 지류형 상품권이 있었거든요.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기존의 제주에선 제주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 또한 지역 화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제주사랑 상품권은 지난 2006년 9월 15일 첫 발행이 됐는데요. 발행 주체는 민간단체인 제주도 상인연합회이고 발행 비용은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제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141억 원이었는데요. 제한된 사용처 등의 이유로 지난해 발행 규모가 107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11월 새로운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지역화폐 발행 비용이 중복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주사랑 상품권은 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지역화폐가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새롭게 준비하는 새로운 제주형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논란이 있는데 네. 지금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지금 관련 보고서를 냈죠.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이 제주형 지역화폐와 관련한 논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원의 역외 유출, 또 지역화폐 발행 효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의 이 재무 건전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원 역외 유출과 관련해서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나가는 재원보다 들어오는 재원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네. 제주도민의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적어서 부족한 자금을 역외에서 차입해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5월 말 기준 제주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액은 30조 원인데 대출액은 32조 3천억 원으로 2조 3천억 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주 지역의 재화, 서비스의 순유출 비율도 낮아서 2018년 기준 제주 지역의 자금 역외 유출 비율은 마이너스 6.2%로 제주는 오히려 자금의 역외 유입 현상,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제주형 지역화폐가 처음 논의될 때 나왔던 재원 역외 유출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발행 효과에 대해서 좀 분석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대목 때문에 그렇죠? 그 근거로는 이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도민들이 제주 밖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지역과의 인접성이 높지 않아서 역외 소비를 이 역내 소비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이 대형 유통기업 등의 매출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대형 유통기업 매출에서 소상공인, 골목시장, 자영업 부문 매출로 전환되는 효과도 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 시점이 다른 지역보다 늦어서 다른 지역 소비를 제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번 논란에서 좀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게 우선 협상제로 선정됐던 KB 국민카드 그리고 컨소시엄 맺었던 코나아이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우선 협상자에는 KB 국민카드와 코나아이라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요. 물론 이 코나아이라는 업체가 코스닥 상장 기업이지만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지난 3월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는 한정 의견이 나온 건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코나아이의 자회사인 중국 법인과 방글라데시 법인의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확인해 봤더니 코나이 측은 이달 10일 재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재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코나이 측은 한국거래소에 주식거래 정지 취소를 요청한 상태인데 다음 달 초에 이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나이가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면 네. 이 논란이 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물론 아닙니다. 재감사를 통해서 결과가 일단 이제 바뀌기는 했지만 1차 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코스닥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는 점은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이 코나이의 재무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인데요. 운영 대행사가 신용 등급 하락이나 이 상장 폐지 등 상장 요건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질권 설정 강화, 컨소시엄 기업의 지급 보증 강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아무래도 논란이 있는 그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운영 대행사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과 이제 배점을 한번 이 그래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점이 100점 만점입니다. 이 중에서 재무 건전성 등과 관련한 경영 상태 항목의 배점이 4점에 불과한데요. 반면 기술 능력 평가 항목의 배점은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영 상태가 조금 안 좋더라도 기술적인 평가에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제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번 평가가 코나이를 선정하기 위한 맞춤형 평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제주도는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전자화폐식 말고 지류형으로 하자는 논란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 전은 당초 모바일과 카드 형식으로만 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모바일 등이 낯선 어르신들은 사용이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는데요. 이런 지적과 지류형 지역화폐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제주도는 기존 모바일과 카드 형식 외에 지류형 화폐도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절차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제주형 지역화폐 운영 등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례 제정 전에 운영 대행사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는데요. 제주도는 상위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에선 의회 의결권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내일 관련 조례 심의가 도의회에서 있는데요.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익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